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CAD 활용 방법에 대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AD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 CAD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은 안쪽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가져오기, 보내기, 게시, 인쇄, 도면 유틸리티, 닫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마우스 가운데에 휠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커서를 클릭하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제 도면이 좌우로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들을 몇 가지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은 line이란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L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커서 우측 하단에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시작되는 커서의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F8번을 누르게 되면 이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F8을 누르게 되면 수직 수평이 아니고 원하는 각도에 따라서 변하게 돼서 그리려고 하는 선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하게 설정 값을 바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선을 그리게 되면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밀리미터로 1m짜리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m짜리 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L 명령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어질 선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1000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의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L 다시 한번 1000 이렇게 라인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첫 번째 라인 1000짜리 라인하고 수직으로 된 1000짜리 라인 두 가지 라인이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는 지금 위쪽에서부터 라인을 두 가지 선 한 번 더 그려서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옵셋. 옵셋은 지금 이 간격을 선의 간격을 띄우는 명령어인데요. 간격 띄우는 그래서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간격 띄우는 거리 또는 통과점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옆에 정사각형의 도형을 그렸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1000을 띄우게 되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누르시고 간격을 띄워야 될 객체를 선택 클릭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간격을 띄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띄운 방향을 잡고 클릭하면 1m 1000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곳에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옵셋이라는 명령어 띄울 거리는 1000 하단에 있는 선 선택 그리고 선이 그려질 방향을 선택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1000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서는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으로 사각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옵셋이라는 명령어로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미러라는 명령어로 또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러라는 명령어. 이건 선을 반전시키는 명령어이고요. 이제 미러가 될 객체를 선택하고 미러가 될 기준점 하단에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반전시켜서 반대편에도 선을 긋기 위해서 여기다 하면 이렇게 반대쪽에도 선이 완성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단에 있는 선 선택, 반전이 될 구역 선택, 이렇게 사각형.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이 미러는 이제 기준점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선 두 개를 이제 각각 미러시키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두 선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 반전시킬 면의 기준값을 양 끝 모서리로 잡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 선이 완성이 되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은 이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천자의 선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고요.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잡아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만약에 이 각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치수값들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각도를 찾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오차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이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직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1000 동일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한 변이 1000인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 그렇게 되면 한 꼭지점당 정삼각형이 되면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각이 내각이 60도가 되기 위해선 이 수직 90도로 만들어진 선에서 30도가 이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otate라고 하는 명령어, rotate, RO 치시면 이렇게 rotate라는 명령어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을 클릭, 그 다음에 rotate 할 객체를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로테이트 할 기준점을 지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클릭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한 방향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8번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직 방향에서 다시 60도로 꺾어주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회전 각도 지정에다가 30도 이렇게 되면 한 변이 1000인 그리고 내각이 60도인 두 가지 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다가 1000이라는 설정값을 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도를 지정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1도, 2도, 3도 증가하는 각도를 치수로 활용하고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마이너스 각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수직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가 이동해서 이 내각을 60도를 만들었다면 이 반대쪽은 수직으로 올라간 선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만들어야 30도로 이동해야 이 내각이 60도인 삼각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움직여질 객체 선택, 그리고 기준점 지정, 이동할 방향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맞춰서 30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오차라든지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30이라는 치수를 주면 내각이 30도인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면 한 변이 1000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테이트, 객체 선택, 기준점 지정, 돌려야 할 각도 지정.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것처럼 미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그리고 기준점이 이 꼭지점과 이 삼각형의 중심선을 연결하게 되면 내각이 60도인 정삼각형, 한 변이 1000인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냥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각도를 돌리는 로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셋이란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명령어들 중에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어, 작성하는데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은 서클, CIR 이렇게 하면 이제 서클이라는 명령어가 나오고요. 원은 기본적으로 이 반지름에 대한 치수값으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름이 1000인 원을 그리기 위해선 500이라는 걸 주면 지금 지름이 1000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30도 미러 기준점 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방법,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명령어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모양을 만드는데 각자 취향이나 혹은 능률이 더 높은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서 활용했던 그 옵셋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형태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셋이란 명령어를 활용하면 이번엔 간격 띄우기 거리를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아까처럼 그 도형에 대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벽체를 만들거나 벽체로부터 이격되어야 될 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께를 가진 형태, 아까는 단순하게 이게 단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께를 가진 선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옵셋이라는 명령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 있는 선의 치수를 기준으로 옵셋을 간격 띄우기를 진행하면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려난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형태를 막힌 형태의 도형으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라는 명령어, 필렛이라는 명령어고요. 필렛은 이제 못따기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객체를 각각 선택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반지름 여기서는 이렇게 F를 누른 상태에서는 첫 번째 객체선 또는 요 R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반지름이 0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연장되는 선에서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 지정을 예를 들어서 100을 준다 하면 끝이 이렇게 살짝 반지름이 100인 반지름이 100인 모서리가 라운드가 져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F를 반지름을 200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이 200인 형태의 모서리가 되게 되고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R 값을 0 0으로 두게 되면 반지름이 없이 이렇게 라운드가 쳐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형태가 만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만나거나 R 값이 200이거나 R 값이 100이거나 이런 형태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명령어로 필렛 F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뭐 200 간격 띄우기를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반지름이 200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 300을 띈다, 100을 띈다 면 이렇게 지금 200이기 때문에 100에 대한 라운드 옵셋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명령어 또 오스냅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도 설정이라고 하는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객체 스냅 창이 뜨게 되는데요. 객체 스냅 켜기, 추가 스냅 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스냅의 객체 스냅에 대한 이 V 표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만 해보면 중심을 제외하고 선을 긋게 되면 지금 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의 중심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이런 방법으로 중심 값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재 그냥 마우스를 움직여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오스냅 명령창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켜게 되면 라인 하면 여기 중심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심 값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 작업이라든지 뭐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할 때 필요하면 중심을 꺾고 이걸 이제 도면이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업하실 때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만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해보면 끝점 끝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끝점을 지금 마우스 커서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차점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렇게 끝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오스네 끝점을 켜면 바로 이렇게 끝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장선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할 때 끝점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선을 연장하거나 선을 이어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점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접점을 꺼진 상태에서 선을 추가 그리려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제도 설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작업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것들을 켜거나 아니면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좌측 상단으로 가서 저장하기 버튼 지금 새로 파일을 켰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저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을 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되고요. 문서에다가 사형대 교 수업 1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에 가시면 서영대학교 수업 1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이 저장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추후에 뭐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파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전 작업에서부터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은 중간중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선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명령어로 E를 누르면 Erase 하게 되면 명령어 E, 명령어 E, 명령어 E E를 통해 가지고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딜리트 버튼, 딜리트 버튼 이렇게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선을 지우는 방법이 있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지우기 이렇게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우클릭, 지우기 버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하기 빠른 방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명령어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드의 특징 중 하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클릭을 통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클릭으로 하기에는 이 포인트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커서를 통해서 이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게 되는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범위에 대한 영역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그리고 선은 점선으로 여기는 파란색 실선, 초록색 점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두고 초록색 영역으로 지금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두 가지 이 영역 내에 포함된 선들을 모두 어,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파란색 범위 내에 선에 모두가 들어온 경우에만 객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초록색은 파란색 내부에 모든 선이 들어오지 않고 좌우에 걸쳐진 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 가지 양쪽의 변과 하단에 있는 변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걸쳐 있는 두 개의 선은 포함되지 않고 하단에 박스 내에 모두 들어온 선만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이 좀 복잡해지고 또 양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선을 어떻게 선택할지 어떤 객체만 선택하고 싶은 상황이 있거나 도면에 걸쳐질 때 이렇게 파란색 우측으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초록색의 범위로 선택을 할지 선택을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객체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각각의 도형을 그리는 방법도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어만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미러라는 명령어를 추가해서 그리는 방법, 그렇게 알아봤고, 그래서 그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도 라인, 뭐 미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옵셋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작업하실 때 필요한 필요하고 유리하고 편한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준점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객체를 확인하는 방법,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줌인, 줌아웃, 이 가운데 커서를 이용해서 휠을 앞으로 위로 돌리게 되면 줌인,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돌리게 되면 줌아웃, 그리고 가운데 것을 누르면서 이동하게 되면 화면에 방향 보이는 면들을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객체의 선들을 이제 어, 잡는 방법, 좌로 잡는 방법, 우로 잡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객체를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